한글 모음에 대한 이야기를 1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글 모음에 있어서 점액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글의 기초 기본 요소가 가로, 세로, 점액, 이른바 천지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음의 가로 꺾기와 세로 꺾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 하늘에 해당되는 점액이 지금 빠져가 있죠. 그래서 한글 고체에 있어서의 점액이 어떻게 궁체에 있어서 필액으로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가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점액에 대한 원리를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한번 종합을 해보고 나머지 특징적인 점액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를 할까 합니다. 자, 어떠냐면 점액이란 것은 아야 의어에 오는 점이 있죠. 여기에 오는 점이 있습니다. 아야 의어, 그리고 오요 우유가 있죠. 오요 우유, 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도 마찬가지고 오요 우유가 있겠죠. 있는데 여기에 우측으로 찍히는 것은 가로획의 끝부분이 적용이 되었다 그랬죠. 한글 고체에 있어서 점액이 된 것이 필액이 되는데 이것은 가로 꺾기의 뒷부분이 적용이 됐다는 사실이. 그 다음에 음성모음이라고 할 수 있는 어여는 가로 꺾기의 시작 부분이 적용이 됐다는 거죠. 어여 됐죠. 그 다음에 오요 우유는 내리 꺾기에 있었죠. 짧은 지점 있죠. 오요는 이 내리 꺾기의 시작 부분이 적용이 됐고 유의 경우는 내리 꺾기가 적용이 된 건 사실인데 오요나 아야 어여보다는 이 길이가 상당히 길어져서 점액이라 하기에는 좀 곤란한 필액이 된 거죠. 다만 밑에 받침이 붙을 때는 이것이 짧아지기는 했지만은 아야 어여 오여보다 우유의 경우는 점일 수도 있고 획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율자의 같은 경우는 이 획이 길어질 수가 없죠. 이럴 경우는 이게 아주 짧은 점액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냥 우유일 때는 이게 필액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의 적용이라 할지라도 우유의 경우는 조금 길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액이라 하기는 조금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 받침이 올 경우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점액에 있어서 시옷, 지어, 치엇에 있어서 요 점은 사실 획입니다. 획인데 사실은 이 시엇에 있어서 시엇, 지어, 치엇에 있어서 우측에 찍혀지는 이 점은 거의 아야 어여에서 이 점이 그대로 45도 회전해서 찍혀짐으로 해서 점액과 뼈대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보면 점액은 아닙니다만은 한글 고체에서는 완전한 필액이죠. 필액인데 공체로 넘어오면서 한일자의 뒷부분이 적용이 된 필액의 성격, 점액의 성격이 강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점액이죠. 점액에 대한 모음의 부분이 시작과 끝 부분이 의의 가로 꺾기의 끝 부분이나 시작 지점이 모음의 한 점액이 된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위에도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치엇이나 히읗의 경우에 위에 있는 점은 요 점과는 조금은 틀립니다. 이것은 치엇과 히읗에서의 한글 고체에서의 점은 긴 획도 아니고 둥근 점도 아니고 사실 짧은 가로 세로 꺾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읗과 치엇이요. 자, 그래서 요의 경우는 이런 경우하고 조금 달라서 이 점액이
길이가 있는 이 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 점획이 됐어요. 사실은 점획이 되어 있는데 치읓과 히읗의 경우에는 중간 과정은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이 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뼈대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뼈대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로 꺾기가 약간 45도 돈 상태에서 이 뒷부분에서 점액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이하고 뼈대는 같은데 각도가 틀리죠. 각도가 틀리고 다만 상방에 찍히기 때문에 점의 머리가 이렇게 쳐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이렇게 수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치읓과 히읗의 경우는 점이 약간은 가로 꺾기 마지막에서 왔지만 시작 기필이 있어서 조금 방향이나 모양이 특이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점과하고는 또 한 가지로 한글 고전에서는 뭡니까? 아래아가 있죠. 아래아에는 역시 한글 고체에서는 둥근 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아에서는요. 요 점은 실제로 치읓과 히읗은 한글 고체에서는 점액이 아니고 획도 아닌 이런 짧은 획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래아로 된 것은 둥근 점으로 나타나 있죠. 이 둥근 점이 나중에는 아로 바뀝니다만은 한글 현대문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다만 한글 고전에서는 이 점액을 나타내는 것이 치읓과 히읗에 처음에 찍히는 이 점과는 달리 이 머리가 밑으로 수그러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 머리를 쳐든 것이 아니고 머리를 수그려서 이렇게 찍힌다. 치읓과 히읗에서는 이 지점이 약간 각도도 올라가면서 이렇게 찍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점은 지금 우리가 한글 현대문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는 하겠습니다만은 점액이 조금 성격이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야 의어에 찍히는 점이 있고 자음의 부분적으로 치읓에 찍히는 점의 성격이 강한 그 피렉들이 있고, 그리고 치읓과 히읗에 찍히는 점들이 있고, 그리고 아래아 고전에 있어서 아래아에서의 경우에 점이 찍히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가로획과 세로획은 비교적 이해하기 쉽습니다만은 한자나 한글이나 점액을 이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점의 원리를 점과 획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점을 찍는데 또는 부분적인 피렉을 구사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 이상으로 일단 모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부터는 이 모음이 부분적으로 조합되어서 어떻게 자음이 형성이 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